내가 이번엔 내 수를 못 읽었네. 내가 그 한마디가 화면을 가르자마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는데요. 박진석은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익숙한 스튜디오 로고,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고성희가 보였거든요. 고성희는 오늘 내가 칼을 쥐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랬어요. 입꼬리는 얇게 올라가 있고 눈은 반짝이는데 따뜻함이 아니라 날이 서 있었죠. 고성희는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웃었어요. 웃는데 그 웃음이 사람을 살리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벼랑으로 밀어넣는 웃음이었어요. 고성희는 마치 오래 준비한 연설을 시작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누군가의 가면을 벗기는 날이에요. 진행자가 바로 받아쳤어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던 이야기죠. 그런데 고성희 씨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출연 전 제작진이 확인한 자료들 사실입니까?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틈이 오히려 더 불길했죠. 고성희는 금방 정리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박진석이 조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래요. 지금은 제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거짓 없이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박진석 그 사람은. 진행자가 웃었어요. 웃는데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도 조작한 걸로 시작해볼까요? 고성희 씨가 준비한 폭로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부터요. 박진석은 그때 알았어요. 이 방송 고성희가 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칼은 이미 반대쪽에서 빼들었고 고성희는 그 칼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아주 작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 사문TV는 폭로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당황하지 않은 척했어요. 뭐가 공개 처형이에요? 피해자는 나인데.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종이를 한 장 들어 올렸어요. 피해자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네요. 고성희 씨가 어젯밤 지은호 씨를 찾아가서 2억을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이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희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고성희가 숨기려던 이름이 가장 원치 않던 방식으로 스튜디오에 박혔거든요. 고성희는 턱을 치켜들었어요. 그건 사적인 얘기고 그 애는. 진행자가 딱 잘랐죠. 사적이라고 하기엔 고성희 씨가 돈이 없으면 무슨 선택을 하는지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억지로 지었어요. 저는 정당하게. 정당하게? 진행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정당하게 묻겠습니다. 고성희 씨가 2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대가 거절하면 어떤 것을 건드리겠다고 했죠? 고성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다 보였죠.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끄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터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방송을 칼로 쓰려고 나왔지만 박진석은 방송을 거울로 바꿔버렸어요. 고성희의 칼이 결국 고성희를 비추는 거울이 된 거죠. 진행자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고성희 씨,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찢어지냐는 겁니다. 고성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가 뭘 찢었다고요? 진행자가 종이를 넘겼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포차 구입 시도 기록. 그리고 특정 인물 동선 메모. 표적이라고 적힌 이름 하나. 박성재. 고성희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올렸죠. 웃기네요. 박성재는 그 사람이 지키려는 것 중 하나니까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스튜디오 공기가 차갑게 얼었어요. 진행자는 그 차가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키려는 것이라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고성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죽이겠다는 말은 누가 했어요? 전 그냥 세상에 공개할 뿐이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말했죠. 그럼 공개해드리죠. 고성희 씨가 숨기던 것들. 그 다음부터는 고성희가 말을 할 때마다 진행자가 증거를 끼워 넣는 구조였어요. 고성희가 한 문장을 꺼내면 진행자가 그 문장의 뒷면을 보여줬죠. 고성희가 난 피해자다라고 말하면 진행자는 피해자라면 왜 협박 문자가 있냐를 보여줬고 고성희가 난 몰랐다라고 말하면 진행자는 그날 밤 통화 기록은 왜 지워졌냐를 꺼냈어요. 고성희는 처음엔 버텼어요. 목소리를 크게 했고 상대를 악마로 만들려고 했고 시청자 감정을 자극하려고 했죠. 그런데 방송이 중반을 넘어가자 고성희가 이상해졌어요. 말은 계속 나오는데 표정이 조금씩 무너졌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감추려고 더 독해져요. 고성희는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이 다 했어요. 박진석이 다 망쳤어요. 진행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문장을 던졌어요. 그럼 왜 지은호 씨를 찾아가 2억을 요구했습니까? 고성희의 눈빛이 날아올랐어요. 그 애는 네. 고성희는 말끝을 삼켰어요.
삼킨 게 아니라 삼켜야만 했어요. 여기서 그 한 단어를 꺼내는 순간 고성의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정당성이 무너질 테니까요.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더 독하게 웃었어요. 그 애가 뭘 잘못했나요? 돈 좀 낼 수도 있죠.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너는 늘 돈을 핑계로 사람을 줄세우냐가 문제입니다. 그 말이 스튜디오 전체를 찔렀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마치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얼굴이었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진행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성애 씨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뭘 할 겁니까?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끝나면요? 끝나면 이제 시작이죠. 박진석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성이는 지금 여기서 졌어요. 그런데 고성이가 진짜 무서운 건 지는 순간에 더 극단을 택하는 사람이란 점이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난리가 났어요. 고성이는 퇴장하면서도 카메라를 한 번 더 받고 그 눈빛이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 나를 찢었지? 그럼 내가 뭘 찢는지 봐. 그리고 고성이는 바로 움직였어요. 지은호에게서 2억을 뜯어낼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이었죠. 고성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고성이의 계산은 늘 단순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지키는 걸 부수면 돼요. 고성이는 그걸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조용히 걸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죠. 고성이가 찾아와 2억을 요구했을 때 지은호는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면 자신이 살기 위해 만들어 온 모든 층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대신 아주 건조하게 말했었죠. 내가 못 줘요. 고성이는 그 말에 웃었어요. 못 줘? 너는 못이 아니라 아니지.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내가 가진 걸 팔아. 내가 가진 게 뭔데? 우진이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 2억만 주면 내가 우진이 놔준다고 혼자 알아서 살라 해.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하는 순간 고성이는 그걸 잡을 테니까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결국 박진석 편이구나. 지은호는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난 누구 편도 아니에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늘 그랬지. 그런데 결국 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닮아.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겨우 견디며 다른 곳으로 향했죠. 향한 곳은 이지혁 사무실이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어제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는데 걸린 건 단 한 장의 약봉투였고 그 약봉투를 발견한 곳이 바로 그 사무실이었죠. 지은호는 문을 열자마자 멈췄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죠. 그리고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사이로 약봉투가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끝났다는 느낌이 먼저 왔거든요. 지은호는 봉투를 짚지 않았어요. 손을 대면 인정하는 것 같았고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지은호 눈이 봉투에 박힌 이상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배가 나를 멀리한 이유를요.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을 붙잡았고 이지혁은 첫 마디부터 밀어냈어요. 지은호, 그냥 나 냅둬. 그 말이 너무 서늘해서 지은호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떨면서도 일부러 평소처럼 말하려고 했어요. 친근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선배, 나 약 봉투 봤어요. 그 한 문장에 이지혁 얼굴이 굳었어요. 이지혁은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이 굳는 게 아니라 얼굴이 텅 비었어요. 마치 끝까지 숨기고 싶던 카드가 테이블 위에 떨어진 사람처럼요.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지은호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서 더 말을 쏟아냈어요. 선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지혁은 낮게 말했어요. 너한테 말하면 너는 남아. 지은호는 눈이 커졌어요. 남죠. 당연히 남죠.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 지은호는 웃지도 못했어요. 싫어요? 내가 선배 옆에 있는 게?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아프게 했어요. 무섭다고요. 지은호는 무섭다는 말이 왜 이렇게 이지혁 입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지혁은 늘 버티는 사람이었고 버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더 크게 무너질까봐 무서워하거든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나 도망 안 가요.
이지혁은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잊어. 나 같은 사람은 너 인생에 끼면 안 돼. 지은호는 그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울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웃는 척했어요. 웃는 척하면서 아주 잔인한 말을 던졌죠. 선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잊어야 해요? 이지혁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확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지혁도 지은호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밀어내는 거였죠. 이지혁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 말하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선배는 내 마음까지 정리해요? 이지혁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내가 후회할까봐.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어요. 내 후회는 내가 해요.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쳤어요. 이지혁은 한동안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 끝이 보이는데 너까지 끌고 가기 싫어. 지은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목이 메었고 눈물이 떨어졌죠. 지은호는 울면서도 말했어요. 선배, 끝이 보이면 더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이지혁이 밀어내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요. 지은호는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고 흔드는 삶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반대였죠.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려는 사람. 그래서 지은호는 더 놓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성이는 더 미쳐가고 있었어요. 사문 TV 방송이 끝난 뒤 고성이는 세상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느꼈고 그 조롱을 막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다른 더 큰 사건을 터뜨리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고성이는 대포차를 다시 손에 넣었어요. 이번엔 더 빠르고 더 조용했죠. 고성이는 핸들을 잡자마자 혼잣말처럼 웃었어요. 다들 나한테 질문했지?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고성이가 질문한 건 말이 아니라 속도였어요. 고성이는 박성재가 있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박성재는 그날 마음이 이상했어요. 방송 이후로 주변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누군가를 믿기 어려운 공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공기요. 박성재는 길을 걷다가 멈칫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누군가가 불렀고요. 오빠. 박성재가 고개를 돌리니 박영나가 서 있었어요.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성재는 바로 다가갔어요. 영나야, 무슨 일이야? 영나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웃으면서 진짜 웃으면서 오늘 밤 끝내자고 했어.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영나의 엄마가 누구인지, 영나가 그 단어를 뱉을 때마다 얼마나 갈리는지 박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영나는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영나가 울지 않는 건 울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끌려갈 것 같아서였죠. 박성재가 영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영나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박성재는 영나를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영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나 괜찮아. 근데 오빠는 조심해.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왜? 영나가 말했어요. 엄마가 오빠를 찍었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소리가 크고 이상하게 가까웠어요.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영나를 뒤로 밀쳤고 그 순간 검은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세상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게 진짜냐가 먼저 들었고 그 찰나에 고성이 얼굴이 보였거든요. 핸들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울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웃었어요. 너무 확신하는 웃음. 그런데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어긋났어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정면으로 치려 했지만 차가 딱 그 순간 미끄러졌고 옆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각도가 틀어졌어요. 고성이가 원하던 정확한 충돌이 아니라 모든 게 망가지는 엉킨 충돌이었죠. 고성의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스쳤고 고성이는 핸들을 돌리려다 팔이 꺾이듯 꺾였고 머리가 좌석에 부딪혔어요. 차가 멈췄을 때 고성이는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했어요. 고성이는 흐릿한 눈으로 박성재를 봤고 입술을 움직였는데요. 그 입술이 만든 말이 너무 소름이었어요. 너 살아?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왜 안 죽었냐가 아니라 왜 아직 남아있냐는 말 같았거든요. 영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다리가 풀렸어요. 영나는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영나 팔을 잡았어요. 영나야. 영나가 고개를 들자 이지환이 서 있었어요. 이지환은 숨이 차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어요. 영나는 그 표정 하나에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오빠 엄마가 진짜로. 이지환은 영나를 확 끌어안지 않았어요. 대신 영나 손을 잡고 손에 힘을 줬어요. 버티게 하듯이요. 그리고 이지환은 낮게 말했죠. 영나야, 보지 마. 내가 이 장면까지 다 들고 가면 너 부서져. 영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미 부서졌어.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살아. 그러니까 지금 숨 쉬어. 그 말이 영나를 겨우 붙잡았어요. 고성이는 그 길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이 고성희한테는 또 다른 위험이었죠. 고성이는 다치고 나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거든요. 고성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이랬어요. 박진석 어디 있어? 의료진이 말렸고 주변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고성이는 웃으면서 소리쳤어요. 나 못 죽어. 나 아직 할 말 많아. 그 소리 속에서 고성이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현실과 망상이 섞이기 시작했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믿었고 누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믿었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고성이는 가는 내내 소리쳤어요. 나 멀쩡해. 멀쩡하다고. 하지만 그 외침은 누구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끝이구나라는 느낌만 남겼죠. 고성의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사람들은 다 흔들렸어요. 특히 영나가 흔들렸고 영나가 흔들릴 때마다 이지환이 옆에 있었어요. 영나는 밤마다 말했어요. 오빠, 나 엄마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이지환은 망설이다가 말했죠. 영나야, 미워해도 돼. 근데 미워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영나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난 뭔데? 이지환이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끝까지 버틴 사람이야. 그 말이 영나를 울게 했어요. 영나는 그날 이지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어요. 오빠, 나 무섭다. 이지환이 바로 대답했죠. 나도. 영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도 무서워? 이지환이 영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서워. 근데 너 혼자 무서워하는 건 싫어. 그 한 문장이 영나 마음에 박혔어요. 영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위로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 사이 지은호는 이지혁을 더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계속 밀어냈고요. 지은호, 내가 뭘 안다고. 선배, 나 선배가 숨 쉬는 소리도 알아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알아야 같이 있죠. 이지혁은 지은호가 너무 단단해서 더 무서웠어요. 지은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무너지면 자신 때문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지은호, 나랑 있으면 너도 끝까지 같이 흔들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흔들려도 돼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내가 싫어.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선배는 왜 남이 다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선배는 선배가 다치는 건 괜찮아요? 이지혁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지혁은 자기 몸이 아픈 걸 참으면 되는 일로 정리해왔는데 지은호는 그걸 같이 버텨야 하는 일로 바꿔버렸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직접 물었어요. 선배, 지금 얼마나 아파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아픈 정도로 표현하면 내가 약해 보이잖아.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어요. 약해 보여도 돼요. 선배가 사람이라서. 그 말이 이지혁을 무너뜨렸어요. 이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솔직히 말하면 밤이 무서워.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밤이 무섭다는 건 혼자 숨이 막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 옆으로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그럼 밤엔 나 불러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잠도 못 자.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어요. 선배, 내가 잠 못 자는 게 무서워요? 선배가 혼자 버티는 게 더 무서워요. 그날 이후 이지혁은 더 이상 완벽하게 지은호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밀어내려다가도 지은호가 약봉투를 받던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지은호 눈빛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같이 하겠다였어요. 그게 이지혁을 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지혁을 더 무섭게 만들었죠. 살면 잃을 것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 기적이 들어왔어요. 다른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을 받은 순간 이지혁은 이상하게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기뻐하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잠깐 웃는 척했지만 눈이 빨개졌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았죠. 선배 울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지은호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요. 선배, 울어도 돼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울면 진짜 살아버릴 것 같아서. 지은호가 조용히 잡았어요. 이지혁 손을요. 살아요.
선배 살아야 해요. 나랑.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랑 뭐?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랑 끝까지. 그 말이 이지혁을 붙잡았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고 이지혁은 누구보다 침착한 척했지만 침착함은 늘 겁을 숨기기 위한 옷이죠. 이지혁은 수술실 앞에서 지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호. 내 선배. 혹시 내가 깨어나면 너.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배, 깨어나면 뭐요? 이지혁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때는 나 도망 못 가게 잡아.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어요. 선배, 그건 내가 제일 잘해요. 수술은 길었고 기다림은 잔인했어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손을 떨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지은호 옆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은호는 그 고개가 사과인지 경고인지 몰라서 더 긴장했죠.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만 말했죠. 여기 혼자 있지 마라. 지은호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누군가에게 혼자 있지 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 다른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쉽게 웃지 못했죠. 한번 헤어졌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터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수빈이 먼저 말했어요. 나 이제 숨기기 싫어.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이수빈이 작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 박성재가 대답 대신 이수빈 손을 잡았어요. 꽉 잡지 않았어요. 그냥 놓지 않겠다는 정도로만요. 그게 두 사람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박진석도 더는 막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한 번은 이수빈 앞에서 멈춰섰고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죠. 내가 결정한 거면 내가 책임져.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이수빈은 웃다가 울었고 박성재는 그걸 보며 숨을 떨었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말했죠. 수술 잘 됐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정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너져서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선배. 그리고 얼마 뒤 이지혁이 깨어났어요. 이지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작게 말했죠. 너 왜 울어?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선배가 살아서. 이지혁이 한참 지은호를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숨쉬기 편해. 지은호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선배, 그럼 이제 도망가지 마요. 이지혁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응 하나에 지은호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확신은 조금 더 먼 미래로 이어졌어요. 이지혁이 회복하는 동안에도 지은호는 늘 선배라고 불렀고 이지혁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어느 날 이지혁이 물었죠. 지은호, 우리 언제까지 선배야?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름 부르면 되지. 지은호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배, 그건 아직.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을 약속했죠. 거창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말로요. 나랑 같이 살래?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어요. 선배 그걸 왜 이제 물어요? 이지혁이 대답했죠. 이제야 내가 너 붙잡을 용기가 생겨서.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같이 살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강했죠. 한편 영란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았어요. 영란은 밤마다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이지환이 늘 대답했죠. 나 있어. 영란은 그 두 글자가 살 같았어요. 붙잡을 수 있는 살. 어느 날 영라가 말했어요. 오빠, 나 엄마 생각하면 숨이 막혀.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죠. 영라야, 그럼 숨 쉬는 연습부터 하자. 영라가 울면서 웃었어요. 오빠, 무슨 연습이야? 이지환이 영라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셋 나봐. 영라가 이지환을 봤어요. 이지환이 말했죠. 괜찮아. 너는 여기 있어. 그 말이 영라를 살렸어요. 영라는 그날 이지환에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오빠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이지환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죠. 나도. 영란은 그 말에 웃다가 울었어요. 오빠, 그럼 우리 이제. 이지환이 말을 끊었어요. 영라야, 천천히.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근데 나 혼자 두지 마. 이지환이 바로 대답했죠. 안 둬.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고성이는 조용해졌어요. 조용하다는 게 평온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가 꺾였고 남은 건 자기 머릿속에서 커지는 소리뿐이었죠. 고성이는 가끔 웃었고 가끔 울었고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그 외침은 메아리처럼 돌아왔고 고성이를 더 고립시켰어요. 그런데도 고성이는 끝까지 자기 서사를 놓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어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이 조금 가라앉은 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번엔 숨지 않기로 했어요. 영란은 이지환 옆에서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웠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혼 준비를 했죠. 결혼식 날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면서도 끝까지 선배라고 불렀어요. 선배, 긴장돼요? 이지혁이 웃었어요. 내가 더 긴장했잖아.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이지혁이 낮게 말했죠. 너는 이미 잘했어. 나 살렸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가 살아준 거지.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서로 했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지은호는 웃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갔어요. 그 끝에서 지은호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어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죠. 선배나 엄마 될 것 같아. 이지혁이 숨을 멈췄다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이 빨개졌어요. 지은호 진짜?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지혁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지킬게.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죠. 선배, 이제 나 혼자 아니죠?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응. 절대. 그 말로 마지막 화는 진짜 끝이 났어요. 고성이는 결국 완전 미쳐버렸고 박진석은 새 인생을 살았고 우진인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누가 무너졌고 누가 버텼고 누가 살아났고 누가 사랑을 배웠는지 결국은 다 남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더는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